안녕하세요. 강화군 정보화교실 강사 차병찬입니다. 이번 시간엔 스마트폰의 네트워크 설정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알아보고요. 이어서 구글 계정에 관련된 내용과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선택한 요금제에 따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일단 음성통화, 그리고 문자, 마지막으로 데이터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인터넷 서핑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고 카카오톡이나 기타 SNS 기능을 이용을 하여 여러 가지 채팅, 또 사진이나 동영상을 서로 공유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 서비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사용 요금은 32,000원이고요. 음성, 즉 전화통화죠. 전화통화는 100분이 주어져 있고요. 문자는 제한 없이 주고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 데이터가 700MB 정도의 용량이 주어집니다. 요금제가 좀 더 비용이 많이 드는 요금제일수록 각종 이 서비스 내역이 좀 더 많아지는데요. 특히 데이터 용량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다 보니 이와 같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 700MB가 한 달 동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용량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10분 내외의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면은 50MB에서 70MB의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계산하여 보면 상당히 적은 양의 네트워크 데이터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을 하시려면 서비스 이용에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이러한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기능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와이파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마트폰을 처음 켜게 되면 볼 수 있는 홈 화면이죠. 홈 화면 위에 상태 표시줄에서 손가락으로 살짝 터치를 한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알림창이라고 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 화면을 알림창이라고 하는데요. 위에는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설정,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설정을 할 수 있는 설정 버튼이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여러 가지 알림 정보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제일 위에, 자, 이 아이콘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아이콘입니다. 지금 현재 이 와이파이 아이콘이 켜져 있죠. 이것은 내가 현재 이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콘이 옆에 있는 아이콘처럼 꺼져 있으면, 즉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 내가 인터넷을 하게 되면 유료로 사용하게 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아이콘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요 위쪽에 상태 표시줄에 이와 같이 아주 조그맣지만 와이파이 기호가 활성화가 돼 있으면 현재 내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물론 이 상태 표시줄에 있는 이 아이콘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무의식적으로 확인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상태 표시줄을 드래그를 하셔서 크게 표시되는 와이파이 아이콘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번 눌러서 켜주시고요. 켰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연결이 제대로 안 되거나, 그리고 속도가 느릴 때는 저를 따라서 해보시면 좀 더 좋은 와이파이를 선택해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즉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와이파이 아이콘을 길게 누릅니다. 2초 이상 길게 누르면은 와이파이 설정으로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네트워크에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유료인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인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현재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와이파이 아이콘에 이 와이파이 심볼 아랫부분에 열쇠가 이렇게 있으면 암호가 걸려 있는 와이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암호를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 없는 와이파이 신호입니다. 만약 인터넷을 신청을 해서 집에 있는 컴퓨터들 또는 이 셋탑박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와 같이 자물쇠가 걸려 있는 와이파이 신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와이파이를 위한 인터넷 장비, 네트워크 장비의 옆면이나 밑면 등을 보시면 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암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 암호를 입력을 해 주시고 와이파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암호는 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때마다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한 번만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 스마트폰이 알아서 자동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자, 현재 이 스마트폰은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서 인터넷을 연결을 하고 또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강도가 무척 셉니다. 즉, 이 와이파이 심볼이 선 4개가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 4개가 파란색이면은 신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즉, 빠른 속도로 끊김없이 인터넷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 흰 선들이 좀 있는 경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이 파란 선이 2개고 위에 흰 선이 2개죠. 이런 경우에는 신호가 약합니다. 이 IP 타임이라고 하는 이 와이파이 신호도 잡히기는 하지만 신호가 약해서 이 IP 타임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느린 속도 또는 끊김 있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집에서는 일단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의 암호를 확인을 하셔서 한번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공공장소에서는 이렇게 암호가 걸려 있지 않은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렇게
암호가 없는 와이파이 신호를 사용을 하실 때는 해킹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금융거래를 하신다던가 또는 보안에 관련된 작업을 하시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네트워크, 즉 유료인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을 하지 않게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이렇게 각 통신사에서 제공해주는 요금자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적은 경우, 그래서 요것을 다 사용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데이터가 700MB가 제공이 되는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요걸 다 사용을 했을 때 와이파이가 되지 않는 곳에서 계속 유튜브를 하신다던가 파일을 주고받는다던가 하시게 되면 추가 요금이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러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 즉 데이터 네트워크를 비활성화, 꺼놓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상태 표시줄을 드래그 하셔서 아까 와이파이 설정했던 이런 각종 설정 아이콘들의 바로 밑에를 또 드래그를 하시면은 설정 아이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여기 모바일 데이터가 요게 파란색으로 켜져 있으면 모바일 데이터를, 즉 유료로 사용하는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스마트폰처럼 모바일 데이터가 꺼져 있으면은 나는 와이파이만 이용을 해서 이 스마트폰에 인터넷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다 소진했다라는 판단이 들면 이렇게 모바일 데이터를 꺼두는 것도 통신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모바일 데이터 네트워크를 설정하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인식된 와이파이 신호의 목록이 보이고요. 자, 그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점 3개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설정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기호인데요. 이 점 3개는 더 보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 보기 버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이 더 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고급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고요. 이걸 터치해서 고급 메뉴로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 또는 와이파이 자동 켜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데이터로 전환을 하는 기능을 꺼두셔도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하고 강제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게끔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자동 켜기는 와이파이가 가능한 곳에서는 내가 특별히 와이파이 설정을 하거나 또는 신호가 센 와이파이를 선택을 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스스로 알아서 가장 양호한 상태의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해서 모바일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켜두시면 좋겠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와이파이 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 설정하는 방법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구글 계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기기를 구입을 하고 그 기기를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을 해야 전화도 걸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글 계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는 내가 가진 구글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 개통이 가능합니다.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야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 통신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개통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모르더라도 대신 개통을 진행하는 직원들이 이미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마트폰을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개통했을 때 사용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걸 모르시면은 아이디는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경우에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계시면 스마트폰 사용을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표시줄을 드래그 하셔서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하시면 계정 및 백업 메뉴가 나옵니다. 여기서 계정 메뉴를 터치를 하셔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구글 계정 그리고 삼성에서 제조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삼성에도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등록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해두면은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도 이렇게 원활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계정을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구글에서 만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또 삼성 계정에다가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나 기타 다른 자주 사용하는 계정을 등록을 하시고 싶으면 여기서 계정 추가를 해서 이렇게 네이버라든가 기타 등등 다른 계정을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을 어디에서 이용을 하는지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을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을 누르면은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이나 게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공해주는 영화도 있고요, 도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계정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설치를 하거나 또는 유료 앱을 구매하거나 기타 등등 다른 서비스들을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서비스들을 제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한 구글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게 해주는 이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자, 이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는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크롬 웹브라우저를 PC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 로그인을 해서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집어넣겠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한번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구글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을 해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정에 대한 정보를 PC에서도 크롬이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사용을 해서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 때 자동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서 내가 굳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계속 기억하지 않아도 쉽게 로그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동기화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즐겨찾기. 즐겨찾기에 관련된 내용도 PC와 또 스마트폰이 공유를 하게 되고요. 자, 그 외에도 구글 계정을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스마트폰 기기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기기에서 그 전에 사용하던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전 스마트폰에서 사용했던 주소록이라던가 여러 가지 개인 정보들을 그대로 새로운 스마트폰에 그대로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설정에서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계정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주소록을 동기화할 수가 있고요. 연락처라던가 다른 설정들을 동기화할 수가 있고요. 이외에도 몇 가지 개인정보들을 백업을 하고 복구를 해줍니다. 즉, 이전 스마트폰에서 사용했던 여러 가지 정보들, 이런 것들을 백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그것을 이렇게 복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글 계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기를 개통하라 할 때 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각종 주소록이라던가 그 외의 개인정보들을 손쉽게 이전받아서 그리고 그러한 개인정보들이 손상되어 있을 때 손쉽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이 구글 계정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